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계 시트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셀을 여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저는 밑에 이미 다른 시트들이 있고요. 제일 처음서부터 시작하는 과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시트에 아무 제목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름을 바꾸죠. 이름 바꾸기. 그래서 T형 단면, T형 단면, 피문력 검토. 네, 이렇게 적으시고, 예. 그 다음에 열 너비를 다 줄여버릴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Z까지 가셔가지고 열 너비를 2로 만드세요. 2.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좀 늘리시고 확대를 시키신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열 너비를 줄이는 이유는 이렇게 넓게 가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요거에 맞춰서 됐는데 밑에 가면은 또 요 줄간격 가지고 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늘렸다 줄였다 이거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일관성이 없게 되죠. 그 전체적인 시트 그 규격 자체가.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일단 이렇게 줄여서 시작하고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병합을 해서 쓰는 거예요. 예, 필요한 부분을. 처음서부터 한 칸에 꼭 이게 들어가야 될 일은 없잖아요. 병합을 해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경우는 뭐 차지하는 것만큼 병합을 해서 쓰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는 게 전체적인 그 설계 시트의 규격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설계 조건입니다. 설계 조건. 설계 조건 중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그 예제를 그대로 설계 시트로 표현을 해볼게요. 1번 하고 시간 및 하중 이렇게 적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림이 있으면 좋겠죠. 그냥 숫자로 적어 놓는 것보다. 그래서 그림을 할 때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시면 돼요.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선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고 이걸 그룹으로 한번 묶어주세요. 그래야 카피한 다음에 가져간 다음에 늘리거나 줄이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설계 시트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크죠? 이걸 이렇게 줄이면 돼요. 필요한 것만큼. 예, 이 정도가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예쁘게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서는 이제 지간 및 하중이니까 이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래서 병합을 한 다음에 일단 10m니까 10을 쓰고 여기다가 미터 적습니다. 10m 나오죠? 근데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거는 다 빨간색으로 합니다. 입력해야 되는 값. 나중에는 이런 10m를 가지고 올 거예요.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는을 치면은 이미 작성된 값을 내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고 딱 하면은 10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져오는 값은 뭐 그냥 까만색으로 해도 되는데 내가 입력해야 되는 값들은 다 빨간색으로 해서 내가 어떤 값을 변경시킬 수 있고 어떤 값은 변경시킬 수 없는지를 색깔로 구분을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체 길이는 10m라는 건 알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중 크기를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하중 크기를 100이었죠. 100 킬로미터. 이렇게 적습니다. 이것도 입력되는 값이니까 빨간색으로 넣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필요한 게 저게 필요하네요. 그 거리, 예, 집중하중까지의 거리가 필요하니까 이걸 하나 더 만들어서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해제하고 그룹화를 해제하고 이거를 카피해서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이 정도를 해서 이거를 묶어서 가져가죠. 그래서 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그룹화해서 그룹을 해제하고 해제하지 말고 이걸 그대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해제하고 얘를 약간 이동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간격은 하나를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4m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해줘야 되는데 여기 값은 요 두 값이 4m하고 10m가 주어지면 이거 그대로 끌어올 수 있죠. 이거는 10 빼기 4m 6m가 되죠. 이거는 빨간색. 자, 이렇게 하면은 예쁘게 일단 기본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한번 모멘트를 계산을 해볼게요. 모멘트를 구하는 공식, 집중하중이 작용을 할 때 모멘트를 구하는 공식은 m은 4분의 PL, 4분의 PL이 아니죠, 그죠? 4분의 PL이 아니라, 이렇게, 공식이, 자, 순서대로 해보죠. 그러면, 먼저는 이쪽 A 반력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4분의 6, 그죠? 4분의 6. 자, 이렇게 해봅시다. A 반력 하나 계산해보고, 반력은, 100 나누기, 그죠?
이거는 100 나누기 10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60이 되고, 모멘트는 최대 모멘트는 그리고 60 곱하기 이건 밑에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킬로니우턴 이거는 킬로니우턴 메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나중에 필요하겠지만 이건 지금 조건만 집어넣을 거고, 이런 것들을 요거 하나만 해도 이제 이미 프로그램이 된 거죠. 몇 개를 바꿔볼까요? 만약에 이걸 200으로 한다. 그러면 모멘트가 바로 계산이 되죠. 그래? 그 다음에 이거는 100으로 놓고 이거를 10m, 이걸 5m로 놓는다. 그러면 중앙점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표현이 되고, 이거를 뭐 15m로 늘릴 수도 있고, 그렇죠? 다양하게 간단한 프로그램이 벌써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도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 준비를 해놓으면 그 다음 거 따라가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약간 익숙치 않을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나중에 재밌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해보는 게. 이제 여기서 지간하고 하중을 이제 집어넣고 최대 모멘트까지 뽑아봤어요. 이번에는 이제 단면을 넣는데, 그 단면 같은 경우에도 파워포인트에서 한번 작성을 하고 그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숫자만 이제 기입을 하면 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400, 그리고 요거는 500, 그리고 여기는 15, 여기도 15. 요 같은 경우는 굳이 쓸 필요는 없죠. 계산이 다른 변수에 의해서, 입력치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면 섹션도 이제 입력치로 집어넣고요. 강종 이제 SS400 강제를 쓴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빨간색. 그 다음에 항공력은 240이거든요. 400 강제일 때 240 써주고, 그 다음에 강제의 단위 무게는 78.5입니다. 요거는 자중에 대한 모멘트를 계산할 때 이따가 쓰게 될 거예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면에 대해서 단면적이라든지 단면 2.5m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표를 이제 작성을 한 겁니다. 각 섹션에 대해서 이제 타이틀을 붙여놓고 요거를 표로 만드는데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테두리만 이제 그어주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요 각 칸들은 요 세 개를 하나로 이제 묶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데이터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1번 단면하고 2번 단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서 위에 플랜지가 1번이고 이제 세로로 되어 있는 게 2번이 되는 거죠.
1번은 B가 폭이 400이고 높이가 15인 단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폭이 15가 되고 높이가 485인 단면이 되는 거죠. 요거니까 그대로죠. 높이가 480은 480. 그 다음에 단면적은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요거는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되고요. Y반은 잘 보시죠. Y반은 첫 번째 1번 단면에 대한 Y반은 맨 밑면에서부터 1번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500 빼기 15 나누기 2를 하면은 도심까지의 거리가 나오죠. 이게 500 빼기 15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리고 2번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는 485 나누기 2죠, 그냥. 그리고 이제 각 단면 곱하기 단면 도심까지의 거리니까 단면 1차 모멘트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요거 곱하기 이게 되는 거고, 이것도 요거 곱하기 y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될 거는 단면 곱하기 단면 도심까지의 거리 제곱이죠. 이거는 a 곱하기 요거의 제곱, 요거는 a 곱하기 요거의 제곱. 네, 뭔가 잘못 곱해졌네요. 한번 볼까요? 이거랑 뭐가 곱해졌는지. 다시 수식을 넣겠습니다. 요거 곱하기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I0, I라는 건 뭐냐면 각 단면의 도심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예요. 그러니까 12분의 BH 3승이죠. B 곱하기 H 세제곱 나누기 12. 이것도 B 곱하기 H 세제곱 나누기 12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메이션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요거 서메이션이 필요하니까 SUM 해서 이렇게 서메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더하는 거죠. 이것도 SUM 이것도 SUM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서메이션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립축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 맨 밑단에서부터 그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는 요거 나누기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대로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AI, YI 바예요. 바가 빠졌네요. 바를 다 더한 거. 요게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나누기 단면적. 전체 단면적으로 나누면 중립축까지의 거리인데, 이제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라운드 함수를 써서 소수점을 없애겠습니다. 소수점 자리를 좀 제한시킬게요. 그래서 한 하나 정도로 355.5 이렇게 나오고요. 단면 2차 모멘트는 요 식 그대로인데,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요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설명 끝나고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식대로 보면 이게 단면 2차 모멘트의 합 빼기 더하기, 그 다음에 밑면에서부터 각 단면까지의 단면 2차 모멘트의 합, 이게 요거죠. 빼기 단면적 곱하기 전체 단면적 곱하기 도심까지의 거리의 제곱. 네,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단면 2차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허용력 계산 들어가기 전에 요 수식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요게 엑셀 자체에서 엑셀 그 셀 안에다가 이제 쓴 게 아니라 이게 보면은 이게 개체죠. 수식 개체를 여기다 이렇게 얹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수식을 집어넣을 때는 이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 삽입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삽입에서 수식을 들어가셔가지고 먼저 이제 틀을 먼저 정해 주시는 거예요. 틀.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 y바의 i의 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먼저는 아래 첨자 위 첨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y 바니까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한번 크게 보면 예. 그래서 먼저 요 세 가지 틀을 먼저 정해주고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y바를 선택을 해주시면 요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각 칸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y i 제곱.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시면 되고 이제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예, 다시 한번 수식. 그냥 여기 있는 시그마는 너무 커가지고 어디 있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시그마 같은 경우는 너무 커가지고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여기에서 대문자 시그마를 찾아보시면 돼요. 예, 요게 더 잘 어울리죠. 예. 요 시그마를 써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예쁘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이어서 다시 예, 단면 상수 계산 이어서 허용력 계산 이제 볼 텐데 허용력은 그 항공력을 안전계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별도로 해놨습니다. 안전계수도 꼭 1.7이 아닐 수 있으니까 입력치로 놨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눈을 먼저 쓰신 다음에 240 이게 아니고 240 나누기 1.7 그러면 141이 되는데 이것도 라운드로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하는 응력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자중에 의한 응력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중에 의한 응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중에 의한 영향을 등분포하중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등분포하중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강제의 단위 중량에다가 단면적을 곱하면 자중에 의한 등분포하중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중에 의한 등분포 단위 하중, 그죠? 단위 무게 78.5 나누기 곱하기죠. 곱하기 면적인데 지금 보면 이게 킬로니우턴에다가 미터잖아요. 제가 뽑고 싶은 거는 킬로니우턴 퍼 미터로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 면적이 밀리미터 제곱으로 돼 있으니까 밀리미터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바꿔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 그냥 곱해주면 안 되고 이거를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 해주면은 미터 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라운드를 써서 라운드 써서 1.04 1.04 3개로 잡죠. 1.042. 그 다음에 자중에 의한 모멘트는 8분의 WD L제곱이니까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요거 곱하기 L이 얼마입니까? L은 앞에 입력치로 들어가 있죠. L 제곱 나누기 8. 예, 그러면 13.025 kN 미터가 나오고요. 요거를 이제 응력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모멘트 I분의 MI니까 모멘트 요거 있고요. 그다음에 Y는 이제 뭘 곱해주느냐? Y가 사실은 두 개예요. 지금 355.5는 밑면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고 500에서 355.5를 빼면은 윗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겠죠. 그러면 뭘 곱해줘야 될까요? 큰 거를 곱해줘야 될까요? 작은 걸 곱해줘야 될까요? 큰 거를 곱해줘야 최대 응력이 나옵니다. 절대값 기준으로. 그래서 큰 거를 곱해주겠습니다. y는 얘를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나누기 얘인데 지금 요거는 단위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최종적으로 메가파스칼로 가게 하고 싶고 일단 눌러보면 요건 단위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메가파스칼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단위를 뉴턴하고 밀리미터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MD가 뭘로 들어왔냐면 킬로니우턴 미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뉴턴 밀리미터로 고쳐줘야 되는데 뉴턴 밀리미터로 고치려면 이 값에다가 10의 6제곱 그죠? 10의 6승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수식으로 다시 들어가서 요 모멘트에다가 10의 6승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요게 값이 되는 거고 라운드 그래서 13.3 13.30이겠죠. 13.30 메가파스칼. 그래서 자중에 의한 응력을 여기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하중에 의한 응력 계산을 해볼게요. 하중에 의한 응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멘트를 가져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미 계산을 했어요. 요게 있죠. 최대 모멘트. 그리고 이제 응력을 계산을 할 때 요거 곱하기 요 단위 변환 뉴턴 밀리미터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10의 6승 곱하기 y는 355.5 나누기 단면 이층 모멘트 해주면 245.0 이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응력이 자중에 의한 능력하고 그 외부 하중에 의한 능력 이렇게 더해지니까 요거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응력까지 발생 응력을 계산을 했으니까 요게 F가 이제 발생 응력이죠. 얘는 이따 일단 가져와요.
그 다음에 허용력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허용력은 여기 있죠. 이거 가져옵니다. 그럼 딱 봐도 어느 게 더 큰가요? 발생응력이 허용력보다 더 크니까 이거는 NG죠. 예,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의 작업을 플러스 시키겠습니다. if 함수를 쓸 건데 자 보시죠. 어떻게 쓰는지 는 하고 if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보다 작으면 이쪽에서 수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으면 뭘 표시하냐면 따옴표를 해주고 작으니까 요 표시를 해주고 아니면 요거를 해주겠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거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만약에 이걸 더 크게 가져가 볼까요? 만약에 얘가 260이다 썼다 그러면은 기호가 바뀌었죠. 그죠? 140이면 다시 오고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허용력이 여기 계산된 거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NG인지 OK인지 그거를 표시하는 창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if를 쓰고 얘 언제가 OK냐면 얘가 허용력보다 작을 때 OK잖아요. 그런 때는 뭘 표시하냐면 OK를 표시해라. 아니면 NG를 표시해라. 그럼 지금 NG죠. 예. 그 다음에 응력비라는 것은 응력비는 그 발생응력 나누기 허용력이에요.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면 발생응력 나누기 허용응력이니까 발생응력이 허용응력에 비해서 1.8배, 예, 1.8배나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그 설계 스프레드시트는 이제 작성이 된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NG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OK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할 때 가장 빠르게 OK를 만들 수 있을까? 가장 빠른 방법은 뭐 강제의 강도를 높여보면 이게 허용력이 커지니까 OK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 400 정도 집어넣어 보면 여전히 NG긴 하지만 많이 비슷해졌죠. 그죠? 허용력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단면을 키워보면 그래서 이 단면을 키울 때는 가장 효과적인 거는 높이를 키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한번 600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600으로 가져가 보면 요번에는 또 굉장히 많이 작아졌네요. 그죠? 이게 단면이 커지니까 발생되는 응력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이제 적절하게 이제 강제도 높은 강제를 쓰면은 강도가 높은 걸 쓰면 비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높이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300 정도로 하면 어때요? 요게 약간 높네요. 그죠? 약간 높으니까 이때 높이를 한 650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딱 맞아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응력비는 너무 가깝게 허용력에 가깝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90%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응력비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죠. 좀 더 여유치를 둔 거예요. 허용력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하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계 시트를 만들어 봤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을 할 거는 두 가지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OK 된, 엔진한 거, 엔진한 게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엔진한 거는 뭐를 넣었을 때, 이건 엔진한 거, 엔진한 거는 요게 650이 아니고 원래 500짜리, 그 다음에 여기가 241대 엔진한 거였죠. 그래서 엔진한 거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수치 변환시켜 가지고 OK 단 거 제가 650하고 300 집어넣어서 변환을 시켰죠. 예. OK를 만들었죠. 이 두 가지 시트를 이렇게 엑셀 그 파일 하나에다가 이 두 가지 탭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는 NG, 하나는 OK 하는 두 가지 탭을 포함시켜 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